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나라 베트남. 분단과 전쟁의 역사 속에 오랜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개혁과 개방을 통한 과감한 노력은 많은 한국인들을 함께 성장할 친구로 받아들였다. 기회의 땅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2022 한배수교 3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홍강의 기적 제3부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 코참과 김한용 회장. 베트남은 한국과 지난 1992년 수교를 맺었다. 지리적 인접성까지 갖춘 베트남은 단기간에 한국의 최대 생산 기지가 됐고, 한국은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베트남에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 FDI 1위 국가로 자리 잡았다. 중소 노동 집약 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을 했죠. 우리 신발, 텐트, 가방, 의류 이런 것이 섬유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이제 2010년도 기점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수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가까워진 나라. 베트남에서 섬유 공장을 운영하며 한인상공인연합회 코참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한용 회장도 한인기업의 베트남 진출 초기 기업인이다. 2010년도 이전에는 큰 산업이 없었어요. 이 노동 집약 산업이 많이 진출할 때고, 또 섬유류가 생산처를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노이 지역에 섬유협회 회장으로 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참 부회장으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베트남을 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 기업들이 지난 1999년에 창립한 코참은 베트남 정부에 등록된 최초의 민간 단체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3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코참에 가입해 활동 중이며, 코참은 온전한 기업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서로 정보 교류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나쁘게 되지도 않도록 하는 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코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항상 새로 오시는 기업들한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여기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모아서 정부 기관에 회의 때마다 전달을 하고 있으며, 예전보다는 정부 기관들도 코참이 하는 얘기를 상당히 비중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비슷하지만 닮은 듯 다른 나라. 현재의 사정과 제도적인 여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기업은 여지없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현지에서의 힘을 합쳐 해결했던 분쟁 사례를 홍선 코참 부회장에게 들어봤다. 모 대기업이 지방 정부에 있는 베트남 회사와 합작을 해서 경영을 하던 중 이 합작사 몰래 그 땅을 다른 데 팔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적지 않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당한 회사 혼자서는 그 일을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 코참에서도 베트남 중앙정부인 총리실 그리고 지방정부 협조하는 공문과 또 그 관여를 통해서 로컬 베트남 회사가 시도했던 그런 나쁜 의도를 시간은 좀 걸렸지만 막을 수 있는데 일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참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한데 모으고 함께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궁리한다. 기업들이 가끔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권익 침해를 당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집합을 해서 공공기관과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런 상황에도 같이 대응을 하자. 기업들을 대신해 공공기관과 접촉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베트남 내 기업 환경에 작은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빠른 성장과 함께 급변하는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코참과 함께하고 있는 기업들은 베트남 내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을 꼽는다. 대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투자 기간이 40년, 45년, 길게는 50년 받았다.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한 것이 10년 끝나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권리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협업해야 될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분들의 이 기업 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다. 50년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권리를 다시 보장을 해줄 것이다. 이런 확약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슈입니다. 현재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는 3개의 협정이 체결돼 투자가들에게는 실질적인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기관이나 베트남 국영기업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확실한 투자 보호를 위해서는 더욱 목소리를 모으고 여러 논의들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베트남 진출 한인 기업들의 의견이다. 코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마련하기도 한다. 코참 데일리라는 게 있어요. 기사로서의 그 어떤 가치보다는 하노이 교민들의 알림방, 기업인들의 그 꼭 알아야 될 사항, 또 기업 진출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베트남 한인 상공의 코참은 주기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기 위한 포럼도 개최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전반적인 공감대 확산,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대정부 활동을 할 때도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다. 거의 50% 이상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 정부 차원이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쪽에서 이제 포럼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기업들은 한국과 베트남 정부를 긴밀히 연결하며 양국의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도 하는데 홍선 코참 부회장이 이야기하는 최근의 사례도 그중 하나이다. 2011년 한 10월경부터 정상적으로 수입되던 요소가 수입이 어렵게 되어 그 대한민국의 이제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날 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정부는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한인 경제인들을 통해서 요소수 확보를 또 요청해 오셨고 국영기업의 회장과 즉시 면담을 통해서 한국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했고 또 그 자리에는 베트남 중앙정부의 고위 관력께서 소개해줘서 같이 가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략적인 요소에 대한 공급에 대한 약속이 되었고요. 작년에 코로나 백신이 막 새로 나오고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외에 백신을 긴급히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수혜 대상 국가가 베트남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한국이 어려울 때는 주변에 있는 다른 한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 베트남 같은 곳에서 한국을 지원을 하게 되고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울 때 그 주재국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곳에 한국 정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지속될수록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낯선 나라에 개척자로 나선 사람들. 한국과 베트남 30년 우정의 선두에 섰던 이들은 한결같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조심스러운 관계 맺음을 강조한다. 와보면은 굉장히 유교적 성향이 강하고 우리랑 생활 습성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여기는 분명 외국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규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온 관계. 코참의 김한용 회장은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30주년을 이렇게 설명한다. 뭐 재화의 이동에 대한 문제, 이익 배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공감대와 재화의 그 분배 방법이 가장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향후 30년의 관계가 아니냐. 새로운 시장을 향해 나아갔던 가능성의 땅일 뿐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할 가족 같고 친구 같은 그런 나라. 한국에게 베트남은, 베트남에게 한국과 한국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한국과 베트남을 더욱 가까워지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2022 한배 수교 3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홍강의 기적.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4화 한국 기업 베트남 진출의 선구자 김주승 회장 부자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